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하반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케이스가 늘어서 4단계 간다 뭐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 책이죠. 코로나는 살아있다. 이 책이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또 의대 교수님들이 같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편집자 겸 주요 필자를 하신 순천향 의대의 이은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 교수님이랑 저랑은 아는 네. 사이죠. 여기저기서 마주쳤던 사이에 바닥이 좁아가지고. 예. 그 책 재밌게 읽었어요. 이걸 재밌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우선 그냥 다짜고짜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 이거는 지금 상태가 검사 수를 늘리면 환자가 는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네. 검사 수를 늘리면 환자가 진짜 느나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증상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거 모르고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검사를 하면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이제 확진자가 되는 거죠. 자기 증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증상이 없거나 혹은 약간의 미열, 그 정도. 약간의 몸살기, 네. 타일란올 몇 알 먹으면 그냥 끝나는. 네. 입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냥 이제 그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검사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접근성을 넓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별검사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죠. 네, 지금 선별검사소를 계속 늘리고 있죠. 어떤 상태인가? 계속 늘리고 있는지 몇 군데인지 그런 거는 발표를 하지 않는데요. 네네. 일단 작년 12월 22일부터 수도권에 네네. 임시 선별 검사소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좀 많이 했을 때는 굉장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0개 이렇게 시작했다가 더 많았다가 나중에 90몇 개로 줄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고무줄이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천막이니까 그냥 지하철역 앞에나 이제 이렇게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왜 선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스크리닝인데요. 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에 작년 12월 22일 전까지는 의심 검사만 했었거든요. 그렇죠. 의심 검사 대상은 그러니까 의사가 리퍼링을 해줘야 검사를 했죠. 의사가 검사 받아야 된다. 소견서를 써줘야. 그렇죠.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검사 자체가 했죠. 처방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확진자랑 이제 접촉이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만 검사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 코로나의 특징을 감안을 할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도 있고 무증상이어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들은 왜 저는 선별검사소가 사실은 자유검사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의검사소 혹은 자유검사소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스크리닝이잖아요. 근데 영어의 스크리닝이라는 게 어떤 모집합이 있을 때 거기서 이런 그냥 무작위로 국자로 퍽 떠내는 걸 스크리닝이라 그래.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모집합에서 그냥 자유롭게 검사하게 만드는 그건데 이자들이 왜 그걸 수도권이 작년 12월 22일부터 자유검사소 이른바 선별검사소라는 자유검사소 시작했고 비수도권은 올해 4월 22일부터요. 그럼 이자들이 거의 1년을 늦춘 거 아니야? 혹은 한 10개월을 늦춘 거 아니야? 1년 이상 늦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검사를 한 거는 신천지 그 1차 유행 때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거는 또 자기 정책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천지 때는 증상 있는 사람만 검사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의사가 검사 받으세요 하면 그때만 받게 되는 신천지 때는 또 때려잡는다고. 그렇죠. 증상 없이면 다 검사를 했죠. 전수검사지. 네, 전수검사죠. 집단 전수검사. 그래서
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검사 받고 싶으면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했었어야지 됐는데 처음부터. 예.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이제 메르스랑 비슷한 병일 것이다라고 처음에 네, 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한 사태를 예비한 거죠. 그거랑 두 번째는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좀 의심해요. 일부러. 그게 처음부터 고무줄을 기획한 거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이 세상의 악마성을 좀. 네. 제가 지금 뭘 찾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월도미터. 전 세계 이거 보면 저희 나라가 100만 명당 지금 한 20만 돼요. 검사자가. 그러니까 20%쯤 돼. 건이. 물론 여러 번 검사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아니요. 우리나라는 보고를 신규 검사만 보고해요. 그러니까 팔로우업 검사는 안 치거든요.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일 검사 건수라고 리포트하는 거는 신규 검사만 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100만 명에 160만 건이에요. 미국이. 그다음에 100만 명당 160만. 러시아만 해도 100만 명당 100만 명에 110만 건이에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가 100만 명에 150만 건이에요. 그다음에 UK는 아무튼 이래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100만 명에 20만 건짜리가 별로 없어요. 괜찮은 나라는 20만 우리보다 아래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딘가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아래 9만 명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멕시코가 우리보다 아래 6만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기억이 맞으면 우리가 22만 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를 작게 해놓고서 고무줄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고하는 검사 건수는 실제 검사 건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한 건 그거보다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의심 검사만 보고하거든요. 의심 검사만. 네, 선별 검사는 보고 안 해요. 선별 검사는 왜 또 보고를 안 해요? 근데 어딘가에 통계는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무줄 놀이 하려고. 저는 모든 걸 의심 알아요. 이사들 하도 흉악해서.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가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백신 가격 떨어질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급하지 않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물론 검사를 적게 한 영향도 있겠지만 확진자 수도 인구 대비 좀 적은 편이고 사망자 수도 이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백신이 급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확진자 규모나 사망자 규모에 비례서 거리두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게 생계가 이제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급하죠. 그런 점에서는 급한 거죠. 그러니까 병의 상황을 봐서는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고려할 때는 급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백신 전에 비율을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무증상과 경증은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몸살기, 약간 미열, 37.5, 3도 이건 무증상과 이거는 경증은 하나로 묶고 그게 이제 확진되면 생활치료센터라 그래가지고 모텔 같은 비슷한 데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주는 연수원 이런데 약 먹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식 입원이 아니고 네. 그게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입원인데 입원은 일반 병실 입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악화되면 중환자실 ICU 가는 건데 이 백신 전의 비율이 대개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백신 전의 비율은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작년 7월 달에 이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확실히 백신 전이죠. 그때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 그리고 이게 이제 빵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증도 1, 2가 증상이 하나도 없거나 1단계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음.
네. 그리고 2단계가 약간 지장이 있으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이제 요거 두 개가 이건 무증상이고 이게 경증이거든요. 1단계와 2단계가. 네네. 그게 이제 파란색이에요? 예, 이게 파란색인데요. 이게 전체를 보면은 이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가 91%예요. 전체로 보면. 네. 91%고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산소 치료 이상이 필요한 사람이 한 8점 몇 퍼센트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공호흡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아주 일부고 이제 한 2.7% 정도가 이제 사망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니까 대부분은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8 내지 9% 정도인 거죠. 8 내지 9%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을 하면 한 3% 되네. 네, 맞습니다. 한 3%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공 3% 3, 4%. 네, 중환자실 가시는 네, 분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신 전인데. 네. 그런데 이제 백신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한 3, 4월부터 맞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3월 1일 전까지 파란색은 이제 확진자고요. 예. 오렌지색은 사망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월 1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망자는 스케일이 좀 다른 거죠. 사망자 스케일은 오른쪽에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네, 400, 사망자는 이제 2,000명까지가 이제 예, 있고 그리고 확진자는 10,000명까지. 10만 명. 10만 명까지. 예.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시간이 지금 4월 달이 되면서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플라토를 하다가 지금 확진자는 7월 들어서 많이 증가했지만 거의 네, 그렇죠. 2배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주간이죠. 네. 일주에 그죠? 아니요. 이제 이건 주간은 아니고 최근 3주간. 예, 최근 3주간에 46명이 이제 돌아가셔서 일평균 하면은 2.2명 정도 되거든요. 최근 3주간에는요. 그러니까 백신 전에 사망률은 백신 전에는 하루에 4명 정도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백신 전에 사망률이 그러니까 치사율이라 그러나? 네. 치사율이 한 1.67% 됐었죠. 그죠. 1.78이었거든요. 가장 3월 1일이 1.78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지금 백신 지금 후에는 치명률은 지금 0.16으로 줄었어요. 10분의 1로. 네.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이 날마다 거기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 나라도 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날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계산해 보면 저는 이제 그 엉터리 계산이요. 네. 왜 룰 오브 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룰 오브 썸이 뭐냐면 엄지손가락 법칙. 이게 뭐냐면요. 이 군대에서 옛날 잘 배운 사람들 아는데 요렇게 놓고서 요 안에 들어오는 길이 예? 네. 요 안에 들어오는 그 물체의 높이 저 위에 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물체를 재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네요. 가늠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전봇대 거리 같은 걸 가지고 전봇대 거리가 평균 50m거든. 5개 있어.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가 250m. 그래요? 예, 그런 그러니까 네. 엉터리 추정 방식인데 이게 이게 또 이게 이런 후루꾸루 먹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매일 신규 발생자, 매일 신규 사망자. 이거 사실은 원리가 아니죠. 근데 그 패턴이 매일 그렇게 나타나면 참조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을 보면 그게 뭐 좀 낮은 날은 0.2, 좀 높은 날은 0.5. 우리는 보면 0.1에서 0.2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 치명률은 백신 맞기 전에는 1.78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백신을 얼추 맞았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자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7월 26일은 0.16으로 감소했습니다. 0.16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독감 사망률이랑 비교하면 뭐예요? 독감 2019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은 독감 치명률은 0.5%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의 3분의 1밖에 안 되네. 그렇게 됐죠. 이제 가장 최근 자료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병이 확 번져갖고 집중치료실이 미어 터지는 현상만 피하면 된다는 거잖아, 결국. 그렇죠. 네. 근데 백신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네. 이미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데 집중치료실이 미어 터질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백신의 효과가 주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줄니까 사망자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저는 아재 한 방 맞았는데 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게 의학적으로 봐서 2방을 맞아야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의사들은 지 환자
100% 그 부분에 돼야지 그 면역력 생긴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해상일이 그렇게 면역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날로그겠냐? 아니다. 이게 연속 곡선이다. 그러면 내 몸에 지금 이 ACE2의 그 S 단백질 달라붙는 거를 막아내는 힘이 아마 한 40% 50%는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병원균이 들어와도 살아날 확률이 한 두세 배 높아진 거야. 내가 그런 말 하거든요. 뭐 대략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대략 맞죠? 네. 그러니까 백신이 그걸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몸의 상태, 종교적인 이유, 신념의 이유로 안 맞을 분들은 얼마든지 안 맞아도 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좀 강요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양순한 개돼지가 되고. 일단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굉장히 완벽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법이 있는데 네. 이 법을 적용하면 범인은 다 100% 잡을 수 있지만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한 5% 정도 있는 그런 법이 있고 이 B라는 그건 A라는 법이고요. 이 B라는 법은 이 법을 적용을 하면은 범인을 다 잡지는 못하고 한 5% 정도는 도망가지만 무고한 시민이 전혀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걸 택한대요. 원래 법정신은 후자인데. 그렇죠. 원래 법정신은 후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 리스크를 훨씬 심각하게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를 더 그리고 선호한다고 아파트 문화가 하더라고요. 그걸 더 불질렀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95% 이상이 아파트 살잖아요. 95%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파트 비율이 높아요. 네. 근데 또 아파트가 아닌 경우도 거의 90%또 그 아닌 것 중에서 농촌 지역 빼고는 전부 또 다 연립이잖아, 태반이. 그렇죠. 태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야 돼요. 정돈돼 있고. 남자의 로망이 없어져. 작업실 지저분한 거. 그래서 이제 백신의 효과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최근 우리나라 이제 자료이고요. 3월 이후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핑크색이 영국이고요. 영국이죠. 근데 이게 지난주까지예요. 그게 7월 16일까지. 그게 이제 확진자예요. 예, 이게 이제 인구 10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 인구 1일 신규 확진자. 네, 데일리 뉴 컨펌드 케이스. 잠깐만. 저게 지금 옆에 0, 200, 400, 600, 800은 뭐예요? 이거 800명인 거죠. 아마 컨펌드 케이스는 그러니까 영국이 인구 100만 명당이니까. 100만 명당이구나. 네. 아, 그렇죠. 영국이 지금 3만 명, 하루에 3만 명, 4만 명 발생하니까 600명 곱하기 영국이 한 6, 7천만 될 거예요. 60배 하면 3만 6천 명 맞네. 그런가요? 예. 제가 이런 계산 빨라요. 네. 예, 겐또가 빨라. 근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제 인구 100만 명당 1일 네.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작년 3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7월 16일까지 데이터인데요. 이제 영국이 무지하게 되게 올라갔지. 이제 많았다가 겨울에 이제 네. 많았다가 이제 이게 백신을 맞아서 줄은 건지 아무튼 줄었습니다. 쫙 줄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도 올라가죠. 줄었고요. 미국은 다시 또 조금 파란색이에요. 올라가지만, 네, 이 색이 미국입니다.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예. 그 파란색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도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랬다 다시 올라가네. 예. 인구 100만 명당 지금 100명꼴까지. 미국도 그래서 그렇게 일단 되죠.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이제 신규 확진자가 줄은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랬는데 이게 근데 이제 다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신규 미국이 확진자가. 지금 100만 명당 100명꼴 맞아요. 미국이 하루에 3만 5천 명 이렇게 발생하거든.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돼요. 저는 이게 안 되네요. 룰 오브 썸이. 예, 그게 안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돈 다루는 거 하시면 안 돼. 맞아요. 근데 돈은 잘 지켜. 전 젠병이에요. 돈은 잘 지켜. 이런 분들이 계산해보고. 네. 예. 그랬는데 이게 인구 100만 명당 데일리 뉴 컨펌드 데스 그러니까 이제 일일 신규 사망자 예.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줄면서 사망자가 모든 나라들이 다 줍니다. 근데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 지금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잖아요. 예, 영국과 그랬죠. 미국과 이게 이스라엘이 확진자였죠. 네, 예, 그다음에 이게 확진자 예, 케이스. 근데 사망자는 사망자는 그렇게 증가해도 계속 감소한다. 안 감소하네. 네. 잠깐만요. 지금 미국이 뭐예요? 하루에 이게 미국이 요 색깔이니까요. 100만 명당 한 명 정도 되네요. 100만 명당 한 명 맞죠? 미국이 요새 하루에 50명
100명 의사에서 죽어요. 예. 많이 죽어도. 예. 그래서 백신의 효과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확진자 확실히 줄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변이 때문인지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그러나 사망률은 안 증가한다. 네. 그리고 낮아진 상태에서 네, 그냥 네, 간다. 네, 계속 이제 낮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저 사망률이 그러니까 미국은 높은 편이에요. 사망률이 우리에 비해서 백신 이후에 0.5%. 근데 옛날에 3%에서 0.5, 0.3으로 낮아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한 8분의 1, 뭐 6분의 1, 10분의 1 줄은 거고 우리는 그 아까 치사율? 예. 예, 치사율이 우리는 아까 케이스 퍼탈. 예, 그게 0.16, 17. 예. 그러면 1.78에서 이제 10 0.6으로 됐죠. 0.16으로 됐죠. 0. 이렇게 10분의 1 꺾인 거 아니야?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웬만큼 놓고서 다 마스크 쓰고 풀어버리고 ICU가 넘치지 않게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중 치료실이, 예. 중환자실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치명률이 감소한 것은 전 세계적인 잠깐만요. 현상인데. 이게 중환자실이 안 넘친다라는 건 뭘로 보면 아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제 의견이 아니라 이게 워낙 무식한 추정이라 우리 이 닥터 리께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제가 그대로 닥터 리랑 나눈 얘기를 요약해 드리면 하루에 만약에 사망자가 2명이 난다. 평균 2~3명이 난다. 하루에. 그런데 저거가 뭐야 중환자실에 평균 20일 정도 있는다 사람들이 그 사망 케이스 잃은 사람들이 20일 더 있어요. 30일 30일 더 있는데 아무튼 30일이라 치고 평균 재원일 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중환자실. 그 20일은 넘는데 한 30일 되는 것 같은데 38일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럼 평균적으로 하루 30일이라 치고 세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베드를 100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90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 공장 같은 방식이라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중환자실 베드를 100개를 차지하고 있으면 평균 30일 90개를 차지하고 있으면 100개를 차지하고 있으면 평균 30일이라 그랬을 때 하루에 한 3분 돌아가세요. 네, 저는 룰 오브 썸은 영 포기를 할래요. 네, 전혀 그러니까 머리 그 안 얘기 들어갑니다. 뭐냐면 아무튼 저기 뭐 중환자실 베드가 넘치지 않는 선이라면 네, 그건 되게 중요해요. 중환자실이 넘치지 않는 게. 그 오버얼리밍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면 다 푸는 게 낫다. 그렇죠. 근데 백신 맞아가면서 다 푸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명률이 감소하는 것이 백신과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치명률이 처음에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되게 많이 높았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언제쯤 되죠?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백신 나오기 전이에요. 백신 나오기 전에 이미 치명률이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치료법. 예. 늘고. 그러니까 특효적인 치료약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 병의 의사들이 이제 이 병의 경과를 이해함으로써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치명률이 감소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12월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네. 백신 맞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뭐 영국, 미국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치명률이 조금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률 감소에 부스터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여기가 지금 잠깐만 여기 아직 덜 낮춰놨어. 덜 낮춰놨어요. 이게 이제 7월 18일까니까요. 18일. 예, 덜 낮춰놓은 지금은 거예요. 이제 예. 한 2주 정도 전 데이터죠. 전이라서 예. 제가 요새 온 미국이 한 0.5, 그러니까 0.4, 지금은 더 한국이 낮을 0.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낮아져 있다 그죠? 예, 예. 여기까지가 백신의 효과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백신을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다 보니까 좀 약간 특이한 네. 미처 몰랐던 사실이 음. 하나 오늘 알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요 이제 테이블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200만 회 정도 이제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사람도 있고 2번 다 맞은 사람도 있고 다 합쳐서 한 2,200만 회 정도 네. 맞았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건 이제 질병관리청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한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전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모더나나 이제 얀센도 있지만 그건 이제 적기 때문에 뺐고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령별로 이제 29세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80세 이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33만 명쯤 맞았는데
네. 사망자가 47명 정도고요. 네. 화이자는 이게 320만 정도. 지금 사망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맞고 사망한. 예. 그러니까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사망한 오비락이든 사람들. 뭐든 간에.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34만 명 정도 맞았는데 47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근데 화이자는 320만 명쯤 맞았는데 네. 이게 174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추 한 1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화이자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저 숫자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비례적으로 하면 이게 34만 명에 47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이게 이제 거의 10배잖아요. 34만 명과 320만 명이니까. 10배면 이게 470이 되어야 되는데 17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화이자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70대에서도 이게 지금 거의 200만 명 맞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이제 42명이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화이자는 이제 300만 명 정도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비례적이에요. 그죠? 예, 그랬는데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 비율을 보면은 화이자가 훨씬 사망자가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오비락이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케이스가 여기서 왜 그러면 저걸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 버리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연령대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예방 접종 횟수와 사망자 숫자를 비례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화이자가 이제 조금 사망률이 적은데 70대만 좀 예외인 이거는 거의 비례적이에요. 맞은 그죠? 그러네. 200만 명에 40만 명, 300만 명에 65명이니까 거의 이건 비례인데 7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가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케이스가 적었습니다. 제가 아제를 한 방 맞아봤는데 두 번째 샷 맞을 때 조금 더 후달린다 그러는데 첫 번째 샷 맞고 좀 후달리더라고요. 저 타이레놀 안 먹었거든.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가 힘들고요. 화이자는 두 번째가 힘들고 보통 그렇게 말해. 힘들던데 약간. 그러니까 두 번째는 괜찮겠죠. 내가 왜 타이레놀 안 먹었지? 나중에 보니까 그 후회되더라고. 하룻밤 딱. 그래서 이제 백신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초기에는 확진자가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치명률도 감소한다. 근데 확진자가 뭐 변이든 다른 이유든 때문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더라도 치명률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치명률은 여전히 낮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황체는 뭐 몇 개월 안 간다는데 그럼 이걸 계속 부스터를 맞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신데 그게 뭐 맞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항체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크게 뭐 T셀과 B셀로 나누어지는데요.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T셀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제 잠자는 걸 깨우는 약간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항체는 몇 개월 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이제 그 백신을 맞았던 그 기억은 T세포가 기억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빨리 이제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백신이나 감염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 T세포가 액티베이션 되는데 며칠이 걸리지만은 백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전에 이제 감염이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기억 T세포가 금방 빨리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빨리 액션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항체는 없지만 항체는 없어지더라도 항체를 빨리 만들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한번 가본 길이니까 몸이.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은 한 3, 4일 걸리지만은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그 기억을 T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런 T세포의 그런 기억 기능은 뭐 10년 이상도 이제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제도 그렇고 물론 그 아제는 이제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고 모더나 화이자는 mRNA 방식인데 그러나 기본 원리는 이제 S 단백질에 대한 저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딩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세포에 들러붙는 그 본딩 단백질에 대한 저항인데 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변이가 일어나도 S 단백질을 사용한다는 거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본딩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닌 거죠. 네, 본딩력이 약해지니까 인간을 더 이상 못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네. 몸을 못 달라붙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파이자도 그렇고 전부 S 단백질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 본드를 물리치는 힘이거든. 네, 예. 그렇잖아요. 예,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본드를 물리치는 힘이라서 감염력이 높아지던 말던 이게 걔가 본드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몸으로 파고드는 힘이 그게 파고들어야 그다음에 확 증상을 네. 악화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다 퍼졌을 때. 예.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화론의 관점이랄지 뭐 변이의 관점이랄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됐던 미생물이 됐던 기생충이 됐던 이것들은 이제 점점 증식하고 널리 퍼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버리면은 퍼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력은 점점 증가하더라도 치명률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감염력이 증가되더라도 이미 이게 치료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도 그냥 뭐 항체는 몇 달 안 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공격을 받으면은 즉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인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날라리이기는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 어떤 그런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되게 훌륭하거든요. 인체의 어떤 그렇죠. 그런 면역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두려워하면은 문재인이 원하는 개돼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면 지는 거죠.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학적 원리. 저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백신은 뭐 666 징표다 어쩌다 백신 맞지 마. 나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저기 배우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맷 데이먼이에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압니다. 네. 본 알티미텀, 본 시리즈 따다닥 하는 거. 그 친구가 예일대를 나왔거든. 예일대 나오고 인텔리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백신과 과학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백신과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백신 안 맞겠다는 분들을 제가 존중합니다. 네, 맞아요. I do not belittle. belittle이라는 게 낮춰본다라는 뜻이거든. I do not belittle them. 딱 그게 저 나이도 많지 않은 아들뻘인데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참 슬기롭게 산다. 성공한 아들뻘인데 네.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이나 40 초반밖에 안 된 친구인데 굉장히 성숙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딱 그 친구는 이제 종교 얘기를 꺼내면 금기니까 종교 얘기를 꺼내는 대신에 의학적 얘기를 해요. 그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라는 단어가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이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이식된 장기에 대해서 우리 면역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면역력을 낮추는 그런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백신 맞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 사람들은 안 맞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안 걸리도록 노력을. 네, 근데 이제 일부러 종교적 얘기는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면역 저하자들이 그 영국이나 이렇게 미국 자료를 보면 그 백신 접종 대상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맞는 거구나. 감염이 되었을 때 취약할 가능성이 많으니 맞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근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나 안 맞고 그러니까 견디겠다. 어느 게 더 위험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거지. 있는 거죠. 내가 걸렸을 때 안 좋아질 가능성을 크게 볼 거냐,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개인적 판단을 그게 뭐 네. 종교적 이유든 자기 취향이든 건강상의 선택이든 존중해야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매듭 짓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일단 검사 자체는 고무줄 검사였고 좀 엉터리다. 그러니까 검사 숫자 늘리면 이게 무증상이 많이 아래 깔려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 늘어난다. 근데 대한민국 웃기는 게 이제 그건 제 말이죠. 웃기는 게 자율검사소, 이른바 선별검사소라는 이름은 그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만들었고 네, 전 세계에서 늦게인지는 모르겠지만 OECD 중에서는 제일 늦게 늦죠. 시작한 것 OECD 중에 제일 낮아요. 아까 숫자 보셨잖아. 네, 네, 네. 100만 명이 20만 명밖에 안 돼요. 120등인가 이래요. 22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검사 건수로는 보고한 검사 건수로는 그러니까 낮고 그다음에 그것도 작년 말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불과 한 3달 전부터의 전국이 자율검사소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 놓고 나서는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백신 전이 90%가 무증상인데 백신 후면 그러면 95%가 무증상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발표한 게 없습니다. 아직은. 아 근데 저는 추정이 그래.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훨씬 가볍게 앓을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직 한 방 맞았지만 아마 확률적으로는 내가 무증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2배 이상 늘었을 거다.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위중증을 줄여주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검사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에 옛날에는 100명에 90명이 무증상이었는데, 무증상이거나 뭐 약간의 미열. 지금은 그게 95명, 97명이란 말이에요. 100명에 95, 97%.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어쨌거나. 그런 상태니까 이거는 뭐 그게 95%든 97%든 91%든 선별검사소 그러니까 자율검사소 많이 만들어 놓고 검사수 늘려버리면은 확진자 늘어나죠. 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어떻게 검사 건수를 그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 선별 검사라는 개념을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선별해서 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냥 자율검사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요. 네. 이게 오렌지색이 이게 지금 6월부터 최근 지난주까지 이제 한 건데요. 오렌지색이 의심 검사고, 그러니까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예. 파란색이 선별 검사인데 처음에는 6월 초반까지만 해도 중순까지만 해도 이제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의심 검사는 약간 줄었는데 선별 검사는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6월 말 저는 이것이 그 인천 연수울 재검표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심 검사가 줄었는데 선별 검사가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선별 검사가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지금은 의심 검사는 한 4만 건 조금 더 하는데 선별 검사는 거의 8만 건 가깝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양성률을 보면은 이게 의심 검사의 양성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 차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검사는 줄었는데 양성률은 증가한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델타 변이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갭이 이제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 건수가 많으면서 이렇게 이제 양성률이 증가하고 이게 이제 변이의 영향 그리고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선별 검사도 이게 일정하게 이 비율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죠? 일정하게 네, 있다가 이제 일정하네. 거의 패러를하게 가다가 그러니까 자율검사도 예. 일정하다는 얘기죠. 예, 이게 거의 이제 일정하게 있는데 이 자율 검사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접촉자는 다 의심 검사로 분류되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의심 검사가 훨씬 일드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이 때문에 양성률 자체가 높은데 한 그러니까 명의 저거 문재인한테 희소시키네. 문재인 아저씨 그냥 막 그렇죠. 이제 확진자를 강조하게 그냥 되면 거리마다 다 키오스크 세우세요 검사소. 그럼 엄청나게 늘어나. 네. 그럼 전부
중국식으로 문짝에다가 저기 뭐 용접해 갖고 나오지 마 그러셔. 그럼 당신이 원하는 천국이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의 개돼지와. 그 이제 검사 건수가 네. 이제 선별 검사를 늘려서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접촉자는 다 의심 검사로 되는데 지금처럼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양성률 자체가 증가하면은 이게 이 의심 검사자 중에 이 양성인 환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자가 발전. 요즘 같은 때는 딱 그것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망자 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좀 그런 식으로만 사망자 하자. 수만 보죠. 지금 확진자는 사망자 하루에 이제 안 2명 한다. 아니에요. 2명 우리.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네, 하루에 2명, 2명. 3명이에요. 네. 근데 2019년 그 사망 통계인가 거기를 보면은 하루에 690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모든 원인을 다 합쳐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예, 사망자 예, 수가 예, 한 예. 700명 된다. 예,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인구 비례로 했을 때 이제 700명 정도 사망하시는데 2명 정도면 사실 뭐 그게 무시할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전국을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들의 생활을 옥죄일 정도로 그렇게 이게 치명적인 거는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ICU에 들어오시면 ICU에 들어왔다가 살아나가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몰라.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데. 집중치료실 들어오면. 네. 그게 건데요. 예. 80세 이상이신 분은 치명률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 ICU에 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18명 정도 돌아가시고 100명 중에 네. 70대는 한 5명 정도 돌아가시고 60대는 1명 정도. 근데 이제 그게 평균이고요. 그 밑에는 다 이제 뭐 0.2, 0.05, 0.03, 0.02 이제 거의 이제 사망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데 뭐하러 19세 저런데 저게 0.00명인데 저거 수능 본다고 네. 애들 저기 예, 맞습니다. 진짜 위험하거든. 이게 10대 중에 10대 확진자가 15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예. 인구 10만 명당 300명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10대는 우리나라 이때까지 사망자와 위중증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는데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이제 그 테이블에 의하면 백신 맞고 백신 저기 여기 보면은 이제 과잉 반응 10대와 일으켜요. 이제 20대가 이제 좀 섞여 있기는 한데 예. 사망을 이제 2명 하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오히려 백신에 가장 위험한 게 젊은 층이라 그러더라고. 그거는 뭐 잘 사이토카인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반응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은 주로 이제 고령층에서 근데 생겨요. 면역 과잉 반응 같은 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고되던데 제가 보니까 예, 젊은 그러니까 층에서. 이제 그게 뭐 젊은 층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음. 나이 많은 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과도한 면역 반응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도 고령층이 많고 백신 사망자도 고령층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외국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민감한 반응. 그래서 안 권하잖아요, 외국서는. 젊은 애들한테는. 일단 걸려도 안 죽는데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100명 걸려봐야 95, 99명은 전부 무증상으로 넘어가네, 젊은 애들은. 그렇죠. 아무도 안 죽었다니까요. 무증상인 정도가 아니라 중증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10대는. 여기 자,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빵. 딱 하나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터질 일은 뭐냐? ICU가 미어 터지는 네, 일이 그거는 터질 수 굉장히 있어요. 비극입니다. 코로나 환자에게만 비극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저는 비극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인데 지금 이 추세면 그렇죠. 이제 중증도가 떨어지니까 중증도가 백신으로 떨어지니까 이 인해서. 네. 추세면은 백신 계속 맞고 안 맞는 분은 안 맞더라도 그러면 네. ICU가 미어 터질 일은 없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대가 이제 됩니다. 내가 문재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당신 촌놈 겁주냐, 당신 개돼지 겁주는 중이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보면 그 문재인 정부가 이게 그 특히 뭐 기독교 이런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이태원 클럽에 대해서는 나를 안 세웠잖아.
근데 교회에 대해서만 날 세우잖아요. 네, 이게. 네. 이 사람 당연하죠. 왜요? 교회와 그 개신교와 공산주의는 천적인데. 지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적 성향의 사람이다. 네. 아 그렇지 뭐 자기가 신영복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없애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상당수는 이제 개신교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모님 같은 분은 전혀 아니지만 아니요 저희도 우리 조직에 가 보면 한 80%, 70%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아닌데도 이제 이런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상당 비율이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타도하는 거는 이 정권 유지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장 뭐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개신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녀 사냥이죠. 그렇죠. 예.